여러분,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슈퍼컴퓨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보통 그 이유를 모든 가능성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그렇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전부가 아니에요. 이야기의 딱 절반만 맞다고 할 수 있죠. 진짜 엄청난 비결은 사실 다른 데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로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 과연 뭘까요? 이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일반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컴퓨터는요, 사람이 미로를 푸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한 길로 쭉 가봐요. 막혔네? 그럼 다시 돌아 나와서 다른 길로 가보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로 전체에다가 물을 확 쏟아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갈림길, 모든 통로로 한꺼번에 쫙 퍼져나가겠죠? 그리고 결국 출구로 가장 먼저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 바로 그게 정답, 최단 경로가 되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네, 방금 말씀드린 모든 길을 동시에 탐색한다. 바로 이게 양자 컴퓨터가 가진 어마어마한 병렬 처리 능력의 핵심이에요. 근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큐비트라는 녀석한테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의 기본 단위가 비트잖아요? 0 아니면 1, 딱 켜고 끄는 스위치 같은 거요. 근데 큐비트는 이건 아예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 큐비트를 이해하는데 이 회전하는 동전 비유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동전을 휙 던져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앞면이에요? 뒷면이에요? 알 수 없죠? 말하자면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인 상태인 거예요. 땅에 딱 떨어져서 멈추기 전까지는요. 큐비트의 중첩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 두 가지 상태가 포개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첩의 힘이 진짜 무서운 건 큐비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능력이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큐비트가 딱 300개만 있어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보다도 더 많은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자, 그럼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으니까 뭐든지 순식간에 풀어버리는 만능 열쇠 같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결과를 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엉망이 되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쳐다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요. 이게 바로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이 기술의 핵심을 꿰뚫는 역설이에요. 그 엄청난 마법을 우리가 안 볼 때만 존재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정답이 뭐지? 하고 큐비트를 측정하는 바로 그 순간 뱅글뱅글 돌던 동전이 바닥에 탁 떨어져서 앞면 아니면 뒷면으로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그 마법 같던 중첩 상태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냥 0 아니면 1, 달랑 하나의 값으로 고정돼 버려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필 꽝! 즉 오답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으라는 걸까요? 과학자들도 당연히 고민했겠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탐색은 하되 우리가 쳐다보는 순간에는 오직 정답만 딱 보이게 만드는 방법 말이죠. 바로 이게 양자 컴퓨팅의 진짜 트릭, 진짜 마법입니다. 자,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주 넓고 잔전한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배가 100만 척이나 떠 있는데 이 중에 딱 하나만 우리가 찾는 보물선이라고 해보죠. 물론 우리는 어떤 게 보물선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오라클이라는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물선이 어디에 있는지 콕 집어 알려주진 않아요. 대신 어떤 배가 보물선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만약 보물선이 맞으면 거기다가 슬쩍 특별한 표시를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그럼 이 마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목표 표시하기. 아까 말한 그 오라클을 써서 보물선, 즉 정답에 해당하는 파동의 위상만 살짝 180도 뒤집어주는 겁니다.
다른 배들을 나타내는 파동은 다 수면 위에 그대로 있는데 보물선 파동만 혼자 수면 아래로 쑥 꺼지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평균을 기준으로 뒤집기입니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 모든 파동들의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시스템 전체를 그냥 거울처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균보다 높았던 오답 파동들은 아래로 푹 꺼지겠죠? 반면에 혼자 저 아래에 있던 우리 보물선 파동은 위로 불쑥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복해서 증폭하기. 이 1, 2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에 해당하는 파동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사라지고 점점 작아지는 반면 정답 파동만 계속해서 커지고 또 커져서 압도적으로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그냥 모든 걸 동시에 해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답들은 서로 싸워서 없어지게 만들고 정답만 살아남아서 커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양자 알고리즘의 진짜 모습인 거죠. 그런데요, 사실 양자 컴퓨터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계산을 빨리 하는 것, 그 이상에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그냥 계산기가 아니라 이 우주와 자연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도구를 우리가 손에 넣게 됐다는 의미거든요. 전설적인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이미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은 고전적이지 않다, 젠장. 자연을 흉내내고 싶으면 양자역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양자역학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도구 역시 양자역학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주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도구를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닮은 도구 말이죠. 사실 놀랍게도 자연은 이미 수억 년 전부터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 왔어요. 식물이 광합성할 게 빛 에너지가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그렇게 순식간에 찾아낼까요? 또 우리 몸속 효소들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에너지 장벽을 그냥 뚫고 지나가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까요? 네, 이 모든 게 바로 양자 현상 덕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자연이라는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웅장한 교향곡을 들으면서 고작 피아노 악보 하나만 들고 그걸 전부 이해하려고 애썼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손에는 양자 컴퓨터라는 오케스트라 전체의 총보가 들려 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악보로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경이로운 우주의 음악을 마침내 듣게 될까요?